예, 이번 시간에는 그 등위 곡선 그리는 것을 한 번 더 연습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등위 곡선을 하나 그려봤었죠. 예, 이변수 함수가 공면을 표현하는데 그 공면을 그리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해서 그럴 때에는 그 등위 곡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그것을 순서대로 쭉 쌓아 올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해서 마치 탄층 촬영하듯이 그렇게 Z는 K라는 평면으로 그 곡면을 치는 거죠. 그리고 그 곡면을 쳤을 때 Z는 K라는 평면에 있는 그 곡면의 일부, 그것을 우리가 등 위, 위치가 같다, 높이가 같다라는 뜻으로 등 위, 이렇게 해서 등 위 곡선 이렇게 불렀죠. 자, 그렇다면 하나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의 예제 5번 볼까요? 예, 예를 들어서 K가 0, 1, 2, 3 이렇게 되었을 때 예, 이변수 함수 공면 여기 오타가 났네요. 공면입니다. gxy는 루트 9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 공면의 등위 곡선 이것을 그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K의 값을 제시를 했습니다. 0, 1, 2, 3 이렇게 제시를 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등위곡선의 식이라는 것은 gxy를 K라고 놓으면 되죠. Z는 K라는 평면으로 친 거니까 사실은 이것이 종속변수 Z였고 Z는 루트 9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표현된 거니까 Z는 K라는 것으로 치면 같은 Z니까 여기 있는 식을 K라고 두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등위 곡선의 식은 K는 루트 9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제곱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이쪽은 K제곱이 될 거고 이쪽은 루트가 없어질 거고 그리고 이쪽 마이너스 부분을 넘겨서 정리를 할까요? 이 상수는 1이 넘길까요?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원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고 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하고 표현된 원은 중심이 0,0 이렇게 되죠. 다시 얘기하면 그 등위 곡선을 xy 평면의 수직 사용했을 때 그때 생기는 원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중심이라는 것은. 그럴 때 그 원의 중심이 0,0 원점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값이 0보다 커야 되니까 0보다 작은 쪽에 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제곱을 더한 것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죠. 그렇다면 그 위치에서는 등위 곡선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 즉 Z는 K라는 이게 0보다 작게 되는 그런 K에 대해서 Z는 K라는 평면으로 쳤을 때 만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프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값을 대입해 볼 거예요. K의 값에 0과 1과 2와 3을 대입해 봅니다. 그렇게 대입하면 0을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가 돼요. 반지름이 3이 되겠죠? 그리고 1을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이 되죠. 그렇다면 반지름은 루트 8이 되겠죠. 그 다음 2를 대입하면 제곱하면 4니까 9에서 빼면 5가 되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가 됩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은 루트 5가 되는 그런 원이죠. 그리고 3을 대입하면 제곱하면 9니까 9에서 9를 빼면 0이에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0인 원. 한 점이죠. 해서 원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xy 여기 k가 3일 때니까 z는 3이라는 평면을 그래서 x도 y도 0일 때 제곱 더하면 0이 되는 거니까 한 점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걸 그려내면 됩니다.
XY 평면에 모두 수직 사용해서 예,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동심원이 만들어지죠. 중심이 같은 원들. 예, 그걸 그려내면 되겠어요. 그래서 K가 3인 경우는 한 점밖에 없고, 그렇죠? K가 2면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루트 5가 되는 원. 이렇게 그려지겠죠? 예. K가 1일 때는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루트 8인 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K가 0일 때는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은 3이 되는 그런 원. 이렇게 가장 바깥쪽에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들겠죠. 그렇죠? 예, 여기 그려진 세 개의 원은 전부 중심이 같아요. 원점. 예,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면을 그리는 것, 예, 공면을 그릴 때 이게 생소한 공면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지금 했던 것처럼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나 더 연습했던 것처럼 등위 곡선을 가지고 그려보면 되겠어요. 등위 곡선 하는 것은 예, 단층 촬영했을 때 그 단층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높이가 Z는 K라는 평면으로 친 거니까 XY 평면으로부터 K만큼 K가 0보다 크면 XY 평면 위에 0보다 작으면 XY 평면 아래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3변수 함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주로 이제 2변수 함수에 대해서 다룰 텐데 3변수 함수도 뒤에 가서 예, 삼중적분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삼중적분이라는 것은 3변수 함수를 적분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3변수 함수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예, 4변수 함수, 5변수 함수 그 이상은 예,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같은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3변수 함수 얘기를 해볼까요? 2변수 함수는 독립변수가 2개. 예, 그렇다면 당연히 3변수 함수는 독립변수가 3개인 함수가 되겠죠. 맞습니다. 해서 정의 여기 3차원 실공간 안에 있는 어떤 집합이에요. 예, 해서 3차원 실공간 R3라고 쓸 거고요. 그 부분 집합을 D라고 했을 때 D 안에 있는 예, 원소들은 당연히 좌표 3개를 가지고 표현돼야 되니까 x, y, z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벡터, 이건 벡터입니다. 그렇죠? 예, 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벡터를 한 점하고 동일시할 때는 당연히 그 벡터를 표준 위치에 놓고 즉 시점을 원점에 두고 종점만 가지고 다룰 수 있으니까 종점하고 동일시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쨌든 3차원 공간의 한 점 또는 벡터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예, 이 점을 어떤 실수에다가 대응시켜 주는 거예요. 그 규칙을 F라고 하고 F에 의해서 x, y, z라는 3차원 공간의 점이 옮겨간 실수 그것을 f of x, y, z 이렇게 쓸 거예요. 예, 함수 값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대응시키는 즉 x, y, z라는 점을 D 안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D 안에 있는 그 점을 딱 하나의 실수 f, x, y, z 여기에 대응시키는 규칙. 그것을 f라고 하면 이 f를 우리는 3변수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라는 집합 위에 정의된 3변수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2변수 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그 함수 값을 다 모아놓은 집합, 즉 fx, y, z 이것을 정의역 D에 있는 모든 점 x, y, z에 대해서 계산해서 이것을 다 모아놓은 집합, 그것을 f라는 함수의 치역, range, 치역이라고 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3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3변수 함수의 그래프, 우리가 1변수 함수부터 생각해 보시면 돼요. 1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y는 fx, 이렇게 곡선이 되겠죠. y는 fx. 그리고 그 곡선은 2차원 공간 R2에 있어요. 그렇죠? 2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z는 fxy. 이건 공면이었죠. 그런데 그 공면이 어디 있냐? R3에 있어요.
3차원 공간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변수 함수에 상을 갖다 놓으면 3차원 공간에 있는 공면이 하나 만들어지지요. 근데 2차원 공면이지요. 여기 곡선은 1차원 곡선이지요. 그렇죠? 이 공면은 2차원 공면이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차원이 하나씩 올라가니까 당연히 3변수 함수, 3변수 함수는 종속 변수를 W라고 쓰겠습니다. W는 F, X, Y, Z 이렇게 써주면 당연히 차원이 하나 더 필요하죠. 독립변수가 움직이는 공간, 독립변수 3개니까 3차원 공간이 필요한데 종속변수까지 움직이려면 4차원 공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4차원 공간으로 갈 때는 기존에 있는 축, 3개의 축에 모두 수직이 되는 또 하나의 축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으니까 이것은 머릿속으로 상상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배웠어요. 예, 그래서 어떤 두 개의 벡터가 수직이다라는 것을 이제 사이각이 90도다라는 걸 대신해서 두 벡터의 내적이 0이다라는 걸로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바꿔놓으면 내적이 0인 또 하나의 축을 잡을 수 있습니다.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표준 기저 벡터 중에 i가 있었죠. 1, 0,0, Y축 방향의 단위 벡터 J 0,1,0이 있었죠. Z축 방향의 단위 벡터 K 0,0,1이 있었죠. 예, 또 하나의 축을 W축이라고 하고 W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하나 잡는 거예요. L이라고 하면 L을 0,0,0,1 이렇게 잡아주면 이제 I, J, K도 4차원 공간에서 얘기를 할 거니까 3차원 공간에 있는 벡터인데 4차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면 네 번째 좌표는 0이라고 두면 돼요. 그래서 i는 1,0,0,0 이렇게 두고 j는 0,1,0,0 두 번째 좌표만 1이고 나머지 다 0입니다. k는 0,0,1,0 세 번째만 1이고 나머지가 다 0인 거. 그러니까 i, j, k는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1이고 나머지가 다 0인 거예요. 그래서 L을 똑같은 방식으로 네 번째만 1이고 다 0인 걸로 잡으면 L은 I하고도 내적 계산하면 0, J하고도 내적을 계산하면 0, K하고도 내적을 계산하면 0이죠. 그러니까 4차원 공간에서 L은 I, J, K 세 개의 벡터하고 각각 내적이 0이니까 수직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축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 공간에 있는 3차원 공면이 생겨요. 4차원 안에서 3차원 입체를 쳐다본 거니까 차원이 하나 작은 걸 쳐다봤기 때문에 3차원 공간에서 2차원 공면을 쳐다보는 느낌입니다. 예, 해서 역시 공면이다 이렇게 부를 텐데 우리가 얘기하는 2차원 공면은 넘어섰으니까 이런 것은 넘어섰다라는 뜻으로 초공면이라고 불러요. 초공면, 하이퍼서피스라고 합니다. 예, 해서 3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4차원 공간 R4에 있어요. R4에 있는 3차원 초공면이다.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낸다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식이 주어져도 그 식을 가지고 4차원 공간에 그려내는 것은 쉽진 않습니다. 좌표를 다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차원 공면을 파악을 할 때 등이 곡선을 썼듯이 3차원 초공면 이것을 파악할 때 등 위 공면이라는 것을 쓰면 됩니다. 2차원 공면을 파악할 때는 3차원 공간 안에서 Z는 K, 마지막 좌표를 K라고 주고 마지막 좌표축으로 K만큼 올라간 평면이죠. 그걸 가지고 이 공면을 쳤어요. 그렇죠? 그때 생기는 곡선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단층을 조사한 거니까 전체를 쭉 쌓아서 전체 공면을 파악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W는 K라는 평면으로 치면 됩니다. 근데 W는 K라고 주면 여기 축이 4개니까 마지막 네 번째 좌표의 값을 고정시킨 거죠. 그렇다면 이 값은 3차원 평면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3차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원 평면을 넘어섰죠? 초평면이라고 해요. 하이퍼플레인, 초평면. 그래서 3차원 초평면. 그러니까 사실은 3차원 공간하고 같은 거예요. R3하고 같은 겁니다. R3하고 같은 걸로 R4 안에서 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 3차원 초공면을 쳤을 때 2차원 공면이 생겨요. 즉 이것도 똑같은 식이 있으니까 치게 되면 F는 K라는 식을 갖게 되겠죠. F는 K라는 식을 가졌으니까 앞에서 공부한 대로 F 인버스 K가 되겠죠. 그렇죠? F라는 3변수 함수에 의해서 K로 대응되는 X, Y, Z 3차원 공간에 있는 점 전체의 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걸 가지고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등위 공면이다. 우리 여기 공면을 쳐서 등위 곡선을 만들 때보다는 차원이 하나 올라갔다는 걸 알겠죠? 곡선의 차원보다 하나 올라갔으니까 여기 3차원 초공면 이것을 3차원 초평면으로 치게 되면 그러면 2차원 공면이 생겨요. 그것을 등위 공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3변수 함수는 W는 fx, y, z였고요. 정리하면 이것을 W는 K라는 것으로 치는 겁니다. 그러면 W는 K 이걸 가지고 쳤으니까 같은 W예요. f, x, y, z하고 K하고 같다고 놓으면 이것이 등위 공면의 식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6번 보세요. 3변수 함수 f, x, y, z가 로그 z-y 플러스 xy 곱하기 sin z 이렇게 표현됐다. 정의역을 구해라 그랬어요. 뒤에 있는 식은 x 곱하기 할 거니까 실수 전체에서 움직여도 돼요. 그렇죠? y 역시 곱하기 할 거니까 실수 전체에서 움직여도 됩니다. 아무 제한이 없죠? sin z, sin이라는 함수도 실수 전체의 집합,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해서 정의역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뒤에 있는 이 식이 제한하는 건 없어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게 전부가 되겠네요. 근데 앞에는 로그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연습했듯이 로그 안에 있는 값은 0보다는 커야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을 풀면 z-y가 0보다 크다. z가 y보다는 커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3변수 함수의 정의역이니까 당연히 3차원 공간에 있을 텐데 R3에 그렇죠? R3에서 z가 y보다 크다라는 식을 갖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z가 y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z하고 y하고 같은 것을 기준으로 어느 한쪽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z가 y라는 이 식이 뭐냐라는 걸 알면 되는 거고 이 식은 우리 3차원 공간에 있는 거니까 두 번째 성분 어떤 점에 두 번째 성분 y좌표 그리고 세 번째 성분 z좌표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분과 세 번째 성분이 같은 점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그렇죠? 3차원 공간에서 평면이 됩니다. 그렇죠? 이 식에 x가 없으니까 y, z 평면에서 z는 y라는 게 뭐냐라는 걸 그리면 돼요. 우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평면에서 이 두 개의 좌표가 있는 평면에서 두 값이 같다라고 놓으면 직선이 생기죠. 우리 y는 x 이런 걸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직선을 z는 y라고 하면 이제 x의 값은 지금 여기 3차원 공간에 x의 값이 있을 텐데 x의 값은 어떤 식을 만족한다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x의 값이 얼마든 z하고 y하고 같기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선을 x축 모든 값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x축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쭉 쓸어주면 돼요. sweep out 이렇게 한번 도배할 때 그 벽지에다가 이렇게 풀 발라서 이렇게 쭉 쓸게 이렇게 붙으라고 쭉 쓸 때 그런 뜻입니다. 한번 쭉 쓸었다라는 뜻이에요. sweep out 쭉 쓸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 쭉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전체에서 x축을 따라서 쭉 움직이면 이렇게 직선들이 이렇게 움직여지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면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렇죠? 이런 평면입니다. z는 y.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z가 크다라고 해야 되니까 당연히 z가 큰 쪽,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렇다면 이 평면에 있는 것은
Z하고 Y가 같은 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Y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Y축에 떨어뜨려서 이 Y 값을 1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이쪽에 Z축이 있습니다. Z축으로 이 점을 수직 사용해서 이 값을 1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이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Z축은 위쪽으로 갈수록 Z의 값이 증가하는 곳이니까 이 선상에서 이렇게 이 두 점을 연결해서 즉 Z축하고 나란한 직선이 생겼죠. 그렇죠? 위쪽으로 올라가면 예, 여기 Y의 값은 같아요. 그렇죠? Y의 값은 같은데 이 점이 위로 더 올라갔으니까 Z의 값은 더 커졌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평면에 있는 점은 Z하고 Y하고 같은 건데 위로 올라가면서 Z의 값이 이것보다 Y는 같은데 Z의 값이 더 커졌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Z와 Y를 비교하면 Z가 큰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평면 위쪽에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이 3차원 공간에서 이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 평면 위에 있는 영역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 그림을 보면 평면이 이렇게 보였다고 하면 예, 이 위에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았죠? 예. 자, 그렇다면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볼게요. 예. 예제 7번 볼까요? 3변수 함수 fx, y, z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이렇게 생겼다. 이것의 등위공면을 그려라 그랬어요. 3변수 함수의 상이니까 예, 이 등위공면이 쭉 W축을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3변수 함수가 그려내는 초공면 이것을 머릿속으로는 상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등위공면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할 텐데 등위공면은 여기 있는 식을 K라고 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위공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k다. 이렇게 주어진 공면이죠. 그렇죠? 이것은 당연히 3차원 공간에 있고 3차원 공간에 있으니까 축을 x, y, z 세 개만 가지고 그려내도 됩니다. 그렇죠? 이쪽에 w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럴 때 이 식이 뭔지는 우리가 알고 있죠? 예. 9의 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k가 0 이상일 때만 값이 존재하겠죠. 예. 그래서 K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W는 K에서 K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예, 즉, X, Y, Z가 만드는 3차원 공간 아래쪽에 있다. W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W가 음수다. 아래쪽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은 이 값이 없게 되겠죠? 우리는 실수만 가지고 다루니까. 그래서 W가 K일 때 K가 0보다 작은 쪽에는 네, 이 3변수 함수의 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0일 때 최소한 나타나요? 근데 0일 때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0이다? x, y, z가 모두 0인 경우 말고는 없죠. 그러니까 원점 하나죠. 그렇죠? 해서 원점에서 만납니다. 자, 그래서 예, k가 0일 때에는 한 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k가 0보다 크면 9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k의 값을 적당하게 주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k가 1이다 그러면 예,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1인 9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9입니다. 9니까 이 공의 껍데기, 예, 공의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9. 그러니까 공면이죠. 2차원 공면. 그렇죠? 예,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k가 4일 때에는 예, 4는 2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이 2가 되겠죠. 그렇다면 중심이 같은 9가 되겠죠. 이 등이 공면들은. 예, 해서 이렇게 중심이 같은, 즉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그런 구들이 생겨요. 예, 이렇게. 예, 이것이 등이 공면들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3변수 함수까지 2변수 함수, 3변수 함수,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이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1변수 함수의 극한 계산하듯이 우리가 수학 1에서 1변수 함수의 극한을 이용해서 도함수 정의를 했고 정적분도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학기에 급수라는 것도 극한을 가지고 정의를 했지요. 예, 해서 극한이라는 것이 있어야 미분적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다변수 함수 얘기를 했으니까 다변수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가 되는 이변수 함수의 극한만 교재에 있으니까 그 부분만 얘기를 해볼 거고 3변수 함수, 4변수 함수 그 이상의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극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서 똑같이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선 정의부터 할게요. 그래서 이변수 함수의 극한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f를 이변수 함수라고 할 거고요. 그럴 때 그 f의 정의역 2차원 공간에 있어야 되죠. 예, 그것처럼 2차원 공간에 있는 어떤 점을 하나 선택을 할 거예요. a, b 이렇게. 그럴 때 이 a, b라는 R2에 있는 점, 이것의 근방, 네이버훗, 예, 이웃, 동네 그런 뜻입니다. 네이버훗. 예. 근데 이 근방이라고 하려면 이 근방은 오픈셋이에요. 오픈셋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열린 집합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예, 열린 집합. 자, 그럼 열린 집합하는 것은 경계를 포함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경계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 경계는 이렇게 점선으로 표기를 할 거예요. 예, 이렇게 원판이 있는데 원판에서 이 둘레에 있는 원을 제거했다. 예, 그리고 안쪽에 있는 점만 가지고 있다. 그럼 열린 집합이 돼요. 이렇게. 예, 그런데 밖에 있는 것을 일부는 가지고 있고 일부는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건 열린 집합도 닫힌 집합도 아닙니다. 예, 경계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야 돼요. 예, 그래야 열린 집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근방하고 얘기할 때는 열린 집합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 해서 이 A, B라는 점의 근방, 예, 근방을 하나 선택할 거예요. 그럴 때 그 근방을 포함하고 있는 R2의 부분집합 D에 정의된 이변수 함수를 하나 선택을 할 거예요. 그걸 F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D라는 점이 있고 D라는 집합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오픈셋이 하나 있고 그 오픈셋 안에 A, B라는 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정의역 D에서 어떤 점을 잡을 텐데 그 점이 이렇게 오픈셋을 D 안에 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근방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즉 이렇게 D가 있는데 여기 경계 A, B가 여기 경계에 와 있어요. D가 이 경계를 포함하는 집합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면 A, B를 포함하는 오픈셋은 항상 이렇게 잡혀야 되니까 당연히 D 안쪽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바깥쪽에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니까 나중에 따로 다룰 거고 여기서는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D의 4점만 가지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D의 4점을 잡으면 항상 그 4점을 포함하는 어떤 오픈셋을 D 안에 놓이는 걸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변수 함수를 갖다 놓고 그 이변수 함수에 있는 A, B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을 선택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럴 때 임의 양수, 이건 0보다 큰 수예요. 예, 그리스 문자로 입실론입니다.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 이것도 0보다 큰 수입니다. 그리스 문자 델타입니다. 예, 이 델타가 존재해서 x, y하고 a, b하고의 차이, 즉 x, y에서 a, b를 뺀 겁니다. 이건 벡터에 뺄셈 하듯이 첫 번째 성분끼리 빼고 두 번째 성분끼리 빼면 됩니다. 그럼 수가 나오겠죠? 그것의 절대값이에요. 그 값이 이렇게 델타보다 작으면 fxy 마이너스 어떤 수 L, 그것의 절대값, 그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게 해주는, 즉 입실론을 어떤 수로 선택해도 우리가 1000을 선택해도 1을 선택해도 2분의 1을 선택해도 아니면은 0.00001을 선택해도, 근데 입실론이라는 수는 비교적 작은 수에만 관심이 있어요. 100, 1000 이런 비교적 큰 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주 작을 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수 입실론에 대해서 하지만 0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 입실론보다 이렇게 작아질 수 있게, 즉
fxy하고 L 사이의 거리죠. 뺄셈하고 절대값 취했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 거리를 입실론보다 작게 할 수 있을 때 언제 xy하고 ab 사이의 거리가 적당히 작아지면 그런 뜻이에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xy가 a, b로 접근하면 예, 그러면 fxy는 L로 접근한다. 즉 fxy의 극한은 L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기할 거예요. 리미트 x, y가 a, b로 갈 때 fxy는 L이다. 이렇게 표기하겠습니다. 예, 이 극한 기호는 뭐 익숙하지요. 예, 점만 2차원 공간에 있는 걸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변수 함수의 극한에서 예,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L이다. 이렇게 주어지려고 하면 x를 a로 보낼 때의 극한이라는 것은 x를 a보다 큰 쪽에서 우극한 계산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렇죠? x를 a보다 작은 쪽에서 좌극한으로 계산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실직선상에서 움직이니까 a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가는 거, 왼쪽에서 가는 거. 그렇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변수 함수의 극한에서는. 그래서 가능한 모든 극한, 두 개밖에 없으니까 모든 거 얘기하면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두 개가, 즉 두 개가 얘기하는 건 모든 거예요. 그렇죠? 예, 모든 게 같을 때 극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변수 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극한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예, 이변수 함수의 극한은 xy가 지금 R2에서 움직여요. R2에서 움직입니다. a, b가 여기 있다고 할까요? 자, 그렇다면 x, y가 a, b로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할 때 이렇게 2차원 평면에 있는 이 곡선을 따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직선상에서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에서 움직이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하고 비교하면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A, B를 지나가는 어떤 곡선을 선택해도 그 모든 곡선을 따라서 이 접근해 갈 때 극한이 같은 값이어야 돼요. 그렇죠? 예. 해서 이것은 모든 곡선에 따라서 같아야 된다라는 걸 표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쓸 거예요. 리미트 x, y가 a, b로 갈 때 along 예, along C 이렇게 쓸 거예요. 예, C라는 곡선을 따라서 예, x, y가 a, b로 갈 때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fxy가 어디로 가냐? 예, 이렇게 표기를 할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극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같은 방식이다라는 게 이해가 됐죠? A, B를 지나가는 모든 곡선을 따라서 갈 때 극한이 같은 값이 나와줘야 이 극한을 L, 그 값 L이라고 한다. 이해됐죠? 예, 그 중에 어느 하나도 다른 게 있다 그러면 극한은 없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좌극한, 우극한 계산했는데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달랐어요. 그렇다면 극한이 없다고 하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연습을 하나 해보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1번 볼까요? 예, 리미트 x, y가 0, 0으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 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봐라 그랬어요. 갑니다. 예, xy가 0, 0으로 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0, 0을 지나가는 모든 직선, 어떤 직선을 내가 선택해도 그 직선을 따라서 이 극한을 계산했을 때 같은 값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값이 극한이 될 거다라고 추정하고 그 값이 극한이다라는 걸 식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가 다른 값이 나왔다 그러면 보일 필요가 없죠. 다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느 하나가 달랐다 그러면 그냥 없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모든 게 같았다. 그러면 그 값이 극한이다라는 걸 식으로 보여야 됩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0,0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선택해 볼까요? 0,0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식은 당연히 y는 얼마 x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값 기울기를 c라고 하면 y는 cx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직선을 따라서 0,0에 접근할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x가 0으로 가주면 y는 따라서 0으로 가죠. x의 상수를 곱해서 y를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along y는 cx 이렇게 y는 cx를 따라서 가겠습니다. 리미트 x, y가 0, 0으로 갈 때 along y는 cx 즉 y는 cx라는 직선을 따라서 x, y가 0, 0으로 갈 때 극한이다. 그런 뜻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어떻게 표현되나요? y 대신에 cx를 대입하고 x를 0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1변수 함수의 극한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바뀌었고 y 대신에 cx를 대입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극한 오른쪽에 있는 식은 x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분의 x제곱 마이너스 cx의 제곱 이렇게 되죠. 여기도 x제곱, 여기도 제곱하면 x제곱이 있죠. 묶어낼 수 있죠. 분모도 마찬가지. x제곱, x제곱은 묶어낼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분자는 x제곱 끌어내면 앞에서는 1, 뒤에서는 여기 제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c제곱. 그렇죠? 분모는 앞에서 1, 그리고 뒤에는 여기 제곱해서 플러스 c제곱.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x제곱은 x가 0으로 가는 거지. 0이 되는 순간은 우리가 극한에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약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인데 1 플러스 c제곱분의 1 마이너스 c제곱. 상수의 극한이에요. 네, 상수의 극한은 그 상수다.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극한은 1 플러스 c제곱분의 1 마이너스 c제곱. 우리가 따라가는 직선의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가 이 극한을 결정해요. 그렇다면 기울기를 바꿔보면 당연히 값이 다른 것들을 끌어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 다르게 C1, C2를 선택하면 그렇죠? 자, 그러면 상수 C에 따라서 다른 값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이 극한은 있을 수가 없죠? 존재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결정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요?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